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요즘 뭐 각 정당에서 단체장, 지방의회 후보 또 뭐 이렇게 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그 경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또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오신 우리 장수봉 후보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온 의정부 시장 후보 장수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이력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삼성맨 출신이에요. 네, 뭐 사실 그 민주당하고 또 어떻게 삼성은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만, 네, 저는 워낙 그 2014년, 13년 말까지 네네. 삼성에서 한 33년을 갖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이요. 네네. 꽤 오래 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삼성맨이라고 지칭 받아도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여하튼 그 이제 처음으로 삼성맨 출신이 그 의정부 시장에 도전하는 최초의 네.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양향자 의원님이 네, 국회의원이시죠. 네. 삼성맨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제 그분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고, 네. 네, 그리고 우리 후보님, 네, 장수봉 후보님이 삼성맨 출신이고, 그러니까 33년을 근무하셨으면 임원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임원 이사 보를 마친 거죠. 예, 아, 담당입니다. 제가.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저도 오늘 알아가지고 잠깐 이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공채 36기 출신이고 우리 장수봉 후보님은 22기시라고 네, 했죠. 22기 공채 22기 7차. 네, 네, 82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96년도에 입사했으니까 14년 선배님이시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 밖에 나오면 삼성맨 출신들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오늘 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삼성맨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자, 그러면 삼성에서 퇴사하시고 나서 바로 의정부 시의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도 말에 이제 퇴사를 하고 네네.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귀거래사를 해서 네. 의정부에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귀거래사를 해서 좀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을 공부를 하다가 네. 정책 쪽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가 좀 그 개인의 어떤 사회복지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좀 보다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네네. 마침 그러던 차에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이제 시의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댓글에 또 양양자 의원님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또 배신자 뭐 이렇게 배신자 이미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삼성맨이라고 다 같은 삼성맨이 아니고 어쨌든 본인만이 갖고 있는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삼성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었다. 네. 네. 저는 주로 그 마케팅, 네. 뭐 그런 또 그 영업, 세일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지 어떤 실천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아무튼 후보님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어요? 네. 그 본선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지신 아닙니다. 거예요? 이제 후보에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의정부 갑지역인데요. 거기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정치계의 큰 그 어른인 이 문희상 의장 국회의장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네네. 지역구고 제가 그 소속인데 이제 거기에 지금 또 마침 또 그때 문석균 또 네네네. 아드님이 출마한다 출마를 그랬죠.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실습 논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만류를 했었고요. 네.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도전을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경선도 치러보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사고지구당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전략공천. 네, 전략공천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대신 오영환 후보가 이제 네, 그쪽으로 네. 낙점이 돼서 내려오셨죠. 네, 오영환 후보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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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때 이제 탈락을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쓰리셨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그 이제 한마디로 전략공천에서 내려온다니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접고 그래서 활동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네. 사퇴 의사를 비추고 당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네. 네. 또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승복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승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저는 이제 선당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선당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14년에 이제 의원이 되셨고요. 네. 2018년도에도 의원이 되신 거죠? 안 됐습니다. 아, 제가. 2018년도에는 의원이 네. 안 되시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후보님은 뭐 선당후사 했다고 하셨는데 그 선당후사라는 그 개념 그건 어떤 건가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저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젊은 그 후보가 이제 내려왔을 때 한편에서는 좀 그냥 뭐 돕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정서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당에서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천을 했으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라 그런 분들에 대해 얘기가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그 오영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석균 후보가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네. 저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네. 예, 아빠 찬스를 쓰고 있다, 네. 세습이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또 논란이 있었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왜 민주당은 안 되냐 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대적인 그 정신이 네. 이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공정과 상식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고 화두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아무튼 국회의원은 사실 세습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국민이 뽑아줘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대물림으로 이 자리를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도.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의정부 시장이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 정말 저는 그 의정부에서 제가 46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처갓집도 다 살고 있고 제 자식들을 저보다 낳고 키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의정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느꼈지만은 참 왜 의정부 청년들은 왜 멀리 서울로 나가야 되고 또 경기 남부 뭐 그런 데로 나가야 되느냐. 네네. 참 저도 다녀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또 의정부는 또 발전이 더딘데 네. 경기 남부 특히 뭐 지금 수원 뭐 용인 성남 그리고 더 나가서는 화성까지도 뛰고 있는데 네네. 상당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왜 그 발전이 더딜까? 거기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를 좀 잘 사는 그런 의정부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 저의 어쨌든 소망이고 꿈이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저한테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 사는 의정부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저한테는 항상 그 마음속에 뇌리에 박혀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 많은 후보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 대통령 후보들은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뭐 경제시장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도 CEO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해야 과연 경제시장인가라는 또 의문이 있어요. 네.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자리. 지금 그 일자리가 곧 복지고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에는 변변한 대기업 없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의정부의 그 서광의 빛이 비치는 부분들이 그 미군 반환 공여지 의정부에는 그 CRC라고 있는데 네. 그 반환 공여지가 지금 우리 의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는 그 삼성과 같은 그런 그 대기업, 첨단 기업 그런 분들을 갖다가 유치를 꼭 해서 정말 그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은 그런 직장을 꼭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각자의 그 곳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연 의정부까지 가려고 할까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그 현재 삼성전자 고문이신 네. 유성열 그 고문님을 네. 과거에 이제 대표이사로 제가 모셨고 네. 그분도 최근에 지금 찾아뵀습니다만 그분의 판단도 또한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 또한 좋은 위치 또는 그런 그 장소로 갖다 물색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도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 네네. 저는 이 대목에 반드시 좀 의정부는 양질의 어떤 노동력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교통의 요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고 제2 순환도로도 지금 생깁니다. 그런 어떤 교통과 또 양질의 노동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 의정부는 아마 기업에서 상당 부분에서 매력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제가 저희 이제 신입사원 때 96년도 입사해가지고 네. 96년도 그때 신입사원 때 의정부에 이제 누나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의정부에서 저 삼성 본관 있는 쪽 있잖아요. 네. 동방플라자, 삼성 플라자. 저도 거기서 있는데. 근무했습니다. 예. 거기로 출퇴근을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의정부에서. 그런데 급행도 없고 당시에 그래서 한 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의정부가 교통이 어떻게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겠지만 지금도 교통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성도시 수준에서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네. 위성도시화 되어 있는 이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의정부만의 독특한 어떤 컨셉의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사실은 이제 그 베드타운화 돼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정부가 굉장히 지금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교통의 이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7호선이 지금 이제 연장이 돼서 네네. 양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저의 공약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들이 8호선이 지금 저기 강동서부터 올라와서 네. 남양주 별내까지 지금 그 네. 확정이 돼서 지금 그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내에 있는 그런 그 역을 그 이 탑성역까지 의정부에 있는 탑성역 끌고 와서 그 한마디로 해서 이제 그 도시 철도의 순환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그 위성 도시가 아닌 자족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반환되는 미국 공유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암동이라는 곳에 또 그 기지창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그린벨트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그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을 유치한다면은 자급자족 도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자, 의정부 시장 경선이 이제 3인 경선이라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기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유, 좀 만만치 않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네. 다들 이제 그분들도 한 그 현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선하시는 후보님들도 뭐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제 경력상의 특색 있는 부분들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물론 뭐 좋은 경험을 갖췄습니다만 제가 경제를 살리는데 적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필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도봉산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또는 그 산이랄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레저랄지 네. 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휴양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어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만 잘 산다고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소풍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풍길. 네. 예, 이제 그 도봉산 뭐 그 이제 주변으로 해서 또 우리 뭐 수락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지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네. 네. 그래서 또 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중량천이 있고 아. 또 더 나가서는 또 그 지류로 해가지고 뭐 부용천이라든지 백석천이라든지 네. 그 부분들이 정비가 지금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걸을 수 있고 이 걷고 싶은 도시 그러면서 건강과 힐링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저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경전철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지금 잘 가동돼 있습니다. 그 애물단지라고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직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당초에 한 12,3천 명밖에 안 탔었는데 네. 한 지금 5만 명까지 육박하는 어. 정말 이제 경전철이 우리 지역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교통순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이게 이제 이제 발곡역이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역이 회룡역이라고 있는데 회룡역. 이거 환승역인데 네. 거기 통과해가지고 이게 돌아서 어디까지면 탑성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탑성역이라는 것이 8호선으로 지금 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네, 역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경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선에서 네. 국민의힘을 꺾고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또 사명감 같은 게 또 있어야 있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너무너무 이제 우리 억울하게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졌습니다. 저도 네. 대선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밤낮 가리져 뛰었습니다만 억울하게 분루를 삼키고 그 당일에도 엄청나게 그 많은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정부 이 시장 자리 결코 뺏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마침 국민의힘에서는 관료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후보님들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다 네. 그런 평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장수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장수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고위 공직자 출신입니다. 저는 그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생산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는 곳에서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 목표의식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에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은 그냥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고 그다음에 생산적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후보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예. 자, 의정부 인구가 얼마나 되죠? 유권자 수는 얼마나 되고요? 지금 그 47만 명이고요. 의정부 많이 인구. 늘었죠, 네, 의정부가. 아직까지는 50만 명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권자 수는 39만 5천 명 정도 네.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유권자 수가. 의정부가 갑을로 나눠져 네, 있죠. 갑을로 나눠지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갑 지역에 오용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인 그쪽에 소속돼 있는 그 네,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을 지역은 을 지역은 이제 김민철 그 국회의원님, 그 네. 우리 그 민주당, 민주당 예, 의원님.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초선인데, 네. 여하튼 아주 이제 뭐 개혁적으로 지금 좋은 정치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오영환 의원님은 또 굉장히 또 오해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예, 초선 오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실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영환 의원님 옆에서 이제 계속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의원님이시고 예. 젊은 의원님 이제 그분은 굉장히 젊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근데 또 꼭 그걸 또 나이만으로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뭐 당장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오영환 의원님하고 지금 현재 경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오영환 의원님하고 우리 장수봉 후보님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어려운 오영환 질문이에요. 의원님은 네. 아니다.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의원님이시죠. 근데 네.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그 지금 보고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상의하고 지금 모든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따뜻한 그 심성을 갖고 있고 정말 그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그 자세가 굉장히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제 아들 나이랑 사실 동갑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속이 깊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자리를 잘 수행하고는 그런 저는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음. 의정부에 정말 개혁적인 그런 그 두 분의 초선 의원님들께서 의정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민주당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분들에 비해서 네. 이것만은 내가 정말 최고다. 네, 뭐 아까 이제 경제도 말씀을 하셨고 네. 나는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할 수 있다. 이제 요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네. 다른 부분에서 정말 이건 내가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제가 실행력에서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8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서부터 지금 정계에 입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8년 동안 한 번도 매주 수요일마다 예, 지금 의정부역 광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400회차가 넘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같이 지금 그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냐면 8년 동안 지금 무료 급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밥집에서 제가 이제 같이 몸담으면서 8년간을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꾸준함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그분에 대해서는 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정치인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것과 근데 과거에는 또 기업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정치인과 기업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은 사실은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면 정치인은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를 먼저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공복으로서 네.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밋밋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조금 재밌게 예를 들면 내가 기업할 때는 이 부분 내 기업인으로 있을 때는 네. 직접 기업을 운영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위치에서 네. 뭐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뭐 어떤 역할들을 또 수행을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일을 할 때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 또는 정치인으로서 일을 할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 시의원으로서 네.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칸막이 조직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 무슨 총무과다 아니면 이게 회계과다 이것은 뭐 복지과다 이 전부 다다 공록직과다 이런 부분들이 칸막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일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소통이 없는 거죠. 정말 부서 간에. 분명하게 우리 아마 경험하시. 그리고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분들은 이제 과장님, 국장님 넘어가시게 되면은 네. 그 일을 잘 좀 뒤로 물러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류 한 장으로 딱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이 가능역의 에피소드인데 가능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네, 네. 거기는 그 이제 8년 전에 그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역이었습니다. 그 슬럼가처럼 그 하부에는 이제 노숙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했었거든요. 물론 네네. 노숙인의 어떤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존중하고 노숙인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있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중시여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지금 그 가장 이제 어려운 지역이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장을 리모델링하고 그 하부 역사에 도서관을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네. 그 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이 정말 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각 부서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이제 과장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같이 미팅을 하고 일정을 잡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3년 만에 그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운영과 공무원 조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고산동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보들 간의 또 입장이나 뭐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고산동 물류센터가 가장 지금 의정부에서는 네. 커다란 그 핫 이슈입니다. 고산동이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의정부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동북부 쪽에 지금 네네.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신도시입니다. 네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가 지금 신축도 되고 있고 네. 일부는 입주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초등학교도 물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물류센터가 지금 들어서는 걸로 어떤 지금 특정 기업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제 의정부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네네.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뭐 이제 실시 허가를 냈으니까 진행하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네. 왜 흘리냐면 원래 그 부지에는 당초에 스마트 팜이라고 친환경 그 농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갑자기 이제 물류센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진짜 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시작이 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작업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시 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네. 하지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거 다 따져 보면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어떤 지금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생각입니다. 네. 의정부 주민이신가 봐요. 네. 저 홍선동 재개발 관련돼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선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흥선동은 정말 그 재개발을 예전에 이명박 그 정부 당시에 네네. 그 뉴타운이라는 것이 선풍적으로 이제 인기가 이제 끌었을 때 거기는 이제 무산이 됐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슬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도 좀 진행하고 예,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하튼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네. 네.
뚜렷한 답변은 안 하시는군요. 왜 그러냐면 네. 재개발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작가님이 잘 아시는 네, 대로 그렇죠. 네. 그건 그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그분에 대한 것들은 잘 중재를 해나가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 저는 의정부 시민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뭐 생각에서는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거를 다 무조건 헐어서 꼭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지역을 문화의 도시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뭐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도에서나 뭐 이렇게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문화예술 거리라고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의 문화예술 거리는 그냥 그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뭐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을 또 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시는 그런 곳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또는 문화예술 지역 특구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흥선동 주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그런 가장 입장도 있다. 가장 네. 존중하는 부분들은 네.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죠. 그 정답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래요. 자, 의정부에서는 뭐 그 지금 동이 몇 개가 있나요? 행정동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14개 동마다 다 또 입장이나 또는 이슈나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또 다 각자 있습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이슈들도 이제 공약에 담아서 네. 예산을 보면서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고산동 같은 경우는 네. 아까 그 물류센터 그 백지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자면은 그 호원동에 의정부 초입이거든요. 도봉산에 예, 예. 도봉동에서 들어올 때 호원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원도봉산이 있습니다. 근데 원도봉산에서 그 이제 내려오는 그 계곡이 호원천이거든요. 예. 호원천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중량천으로 이제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호원천이 아직 그게 그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생태 그 하천으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아마 호원동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로 자전거 타고 걸어서 바로 이제 그 원도봉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지금 저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시민들이 원하는 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저 질문지에 없는 것들을 제가 계속 네.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네. 극우 탈북자분들이 대북 전단지를 좀 많이 뿌리고 뭐 이런 예, 상황들이 예. 좀 있죠. 네, 있어요. 의정부도 뭐 그 관련돼서 좀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북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뭐 여러 이제 극우 탈북자들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또 몰래 뿌리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정부 지역에는 네. 한 500여 분의 네. 그 탈북인이 지금 거주하고 거주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경기 북부 하나센터 네. 그 법인의 이사로 지금 지금 정식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탈북인들은 결코 그런 어떤 성향은 아니시고요. 네. 정말 아주 평온하게.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그 원칙에 따라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리 뭐 개인의 어떤 그 입장을 갖다가 뭐 자기가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안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럼요. 단호하게 그거는 대처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탈북자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자꾸 외치면서 이렇게 날리고는 있는데 그게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한 쪽에서 그냥 터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날리면 북한에서 이제 그 풍선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의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네. 생각을 좀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우리 작가님 말씀 드린 부분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아까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원칙
내에서 네. 충분하게 대응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후보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아주 빅매치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성사가 됐고, 단일화가 성사가 된 분이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뭐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환상의 복식조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죠? 환상의 복식조가 되고 싶죠. 아 정말 지난번에 네. 우리 의정부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김동연 이제 후보님이 고위 진짜 그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고 또한 따뜻하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의정부 제1시장이라든지 다니면서 네네. 인사도 드리고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말 참 그 말씀과 그러면서 이게 흡인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이 경제부총리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우리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경제 측면에서. 네네. 저도 마찬가지. 이 경제를 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갖다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신 말씀이 계셨어요. 본인도 삼성의 그 수뇌부들을 갖다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수봉이가 만약에 시장 후보가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 그 연결다리를 놔주겠다. 어허.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오영환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김민철 의원님 제가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예. 김동연 우리 경기도지사님 되시면은 같이 다니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거의 매일같이 민주당 쇄신하라는 그 요구 네. 개딸들의 집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재명인의 마을 네. 그 카페가 생긴 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 그 카페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성분들 특히 2030 여성분들이. 그런데 민주당을 쇄신하라는 요구는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연 얼만큼 쇄신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검수완박법이랄지 그다음에 또 언론 뭐 개혁법이랄지 이런 법안들이 과연 지금 뭐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지역 정치인으로서 중앙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참 뭐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검수완박 네. 그리고 언론 그 개혁,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네. 그거를 예전에 우리 촛불 혁명 때 네. 우리가 외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도 그랬죠. 거의 매주마다 참여를 해서 그 추운 날 떨면서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민주당 그 소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80석을 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역학관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국민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검수완박 같은 부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단호하게 이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고 그 양당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합의고 뭐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갖고 밀어붙여야 되고요. 네. 이럴 때 지금 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앙 정치의 어떤 적폐나 이런 부분들도 참 문제지만 네. 그 지역마다 이렇게 제가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 또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혹시 의정부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의정부 그 뭐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요. 예.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삼성에 오래 있었다는 것 갖다 자랑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대로 훈련 받았다는 거죠. 저는 네. 어떤 그 청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돈, 남의 물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탐하지 않았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해왔고 거기에 그 공정한 보상을 받았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의정부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의정부에도 지금 보면은 기존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중앙 정치처럼 저는 요번에 분명히 의정부도 그분들이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그런 어떤 공정하고 클린한 그런 의정부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설 겁니다. 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서 빚진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청산을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습 논란이라든 그 부분에서 선을 걷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 시민이 맡겨주신다면 개혁이 어쨌든 아이콘으로서 장수봉이가 분명하게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삼성의 청렴함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이 왜 청렴해? 삼성이 뭐가 깨끗해? 삼성이 왜 도덕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윗선들, 그러니까 그 오너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렴하지 않고 그거는 정말 오너들의 문제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있어봐서 저도 한 20년 네. 정도 이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사 이런 거 너무 심하게 해요. 네. 너무 피곤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너 일가하고는 별개로 삼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있다. 요 사실을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민주당 쇄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아무튼 민주당이 결국은 기득권 정당화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왼쪽에 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신은 뭐 삼성이라 해서 보수 뭐 그런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네네. 노무현 정신 계승하고 있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거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고요. 네네. 정말 우리 민주당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쇄신할 수 있는 네. 검수 완박이 그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 내가 지금 의정부 시의원이 네. 전부 몇 명이나 되죠? 13명입니다. 시의원 전체 13명 중에 네. 민주당은 몇 명인가요? 민주당이 지금 5명,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5명이었었는데 네. 2명이 지금 그 원래 3명이 탈당했다가 네. 2명이 지금 그 소위 그 국민의힘으로 다시 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명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이제 7대 6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민주당 7? 아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7, 예. 민주당이 6. 네. 그쪽 지역이 성향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의 어떤 이념적 성향 시민들의 그 표심의 어떤 방향이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렇게 나누면 보통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의정부는 상당히 그 야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는 네.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난번 그 대선 때 경기도에서도 물론 이겼죠. 우리 네. 이재명 후보가. 네. 하지만 의정부는 31개 시군구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52대 43. 그건 네. 10% 차이로 저희가 그렇군요. 이겼거든요. 네. 전동 아까 14개 동에서 전동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보수 지역인 어떤 그 흥선동이라는 곳에서도 네.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부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 네. 당선자 지지율이 뭐 40%대 초반이고 이거는 그 보통 한 출범하고 2, 3년 정도의 지지율일 텐데 네. 또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선자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인 거예요. 네. 거기에 조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네. 작가님의 말씀 저도 10분 이해가 되고요. 다만 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그 당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여하튼 그래도 그 대통령에 대한 5월 중순에 그 5월 취임 10일 날, 10일날 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프리미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의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삼선 시장이 되고 아까 고산동 물류센터 같은 분야에 네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 피로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이고 그런 어떤 인물 그게 바로 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요. 뭐 후보님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의정부 시장이 만약 되신다면 이 관료들 참 사실 많은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관료들을 잡는 거, 그러니까 관료들을 일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봤었는데 관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리 뺀지 저리 뺀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일을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최근에 그 공무원들 의정부시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과 네. 대담회도 했고 아하. 또한 노조 네네. 위원장과의 어쨌든 대담도 가졌습니다만 어, 그분들의 참 어쨌든 그 젊은 분들입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고 일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의정부의 미래가 이 젊은 공직자들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은 공직자 선출직이 네. 얼마만큼 공정하게 인사를 할 것인가. 네. 그게 굉장히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따라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승진시킨다든지 네. 뭐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삼성에서 인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그 실적에 따른 네,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자, 민주당이 과거에는 참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국회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172석이지만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제대로 풀어나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한 일이 뭐냐. 그래서 그동안 민주정권 들어서서 예를 들면 민주화 헌법 이후에 87년도 민주화 헌법 이후에 5년 만에 정권을 이렇게 쉽게 내준 그런 사례가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감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민주당의 정말 열혈 팬들이 네, 정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장수봉이가 아니면 네.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가겠다. 당은 있지만은 그런 얘기까지를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정치 색깔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퇴색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아까 시장으로서 제가 된다면 더더욱이 개혁적으로 해야 된다. 네.
공정해야 된다. 네.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진짜 서민 네. 부자 그 정당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 부자 코스프레 같은 걸 쫓아가다가 엄청난 그 비판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보유세 뭐 인하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당의 색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시장으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당인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공정하고 네. 정말 그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 시장이 정말 잘한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다 그런 걸 갖다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그 시장 후보로 나가시면서 또는 그 지초단체장 후보로 나가시면서 이런 공약을 내거시는 걸 봤어요. 난 시장실을 완전히 전면 개방하겠다. 맞습니다. 예.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의정부 계신지? 시에는 사실은 참 아픈 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청에. 그래서 지금 거기 시청에 지금 민원을 저 신청하러 가거나 공무원 만나러 부서로 가려면은 저 주민등록증 맡기고 거기서 이제 출입증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대기업에서는 하는 일인데 이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그런 네, 지금 시스템 그렇게 갖고 지금 있어요? 현재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도 공약으로 내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출입 통제 시스템은 전 철폐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이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저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게 시민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네. 불만이 갖고 있는 시민이든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좀 잘못돼도 호통치는 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가 받아야 될 그런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청을 하고 네, 소통을 그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완전 철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전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어떻게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관공서가. 그 어떤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관공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꼭 그래야 되는 곳 말고는 뭐 자치단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출입 통제 시스템이 그렇게 그거를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예. 그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시장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철폐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거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굉장히 좀 잘못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단순하게 듣기에도. 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후보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카메라. 존경하는 우리 이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 장수봉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정부 47만 시민들이 계신데요. 우리 지금 그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루어지는데 혹시 시청자 분들께서 우리 의정부에 잘 아시고 계신 시민이 있거나 그러시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 장수봉이 그 친구 시장으로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의정부 잘 살려고 하는 저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제가 반드시 꼭 좀 시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뭐 후보님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십시오.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